나이 처먹고 뭐하는 짓거리야? 그 손 안 치워? 짧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카페 테라스를 가로질렀어요. 남자 셋이 동시에 고개를 돌리곤 낄낄 웃었죠. 오, 아줌마 아드님이신가 보네? 근데 어린 자식이 말투가 왜 이리 거칠어? 도윤 씨는 대답하지 않은 채 한숨을 내쉬며 어머니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윤명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꼭 움켜쥐고 있었어요. 도윤아, 엄마 괜찮으니까 그냥 들어가자. 응? 그 말에 도윤 씨의 턱선이 살짝 굳어졌죠. 야, 내 엄마가 예뻐서 예뻐해주고 있는 건데 왜 그래? 순간 도윤 씨가 한 발 앞으로 성큼 나섰습니다. 에이 아들분, 장난이에요 장난. 인상 좀 풀어요. 장난이라고? 도윤 씨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고 남자 셋은 서로 눈치를 보며 미묘하게 뒤로 물러섰죠. 그때 멀리서 지나가던 박기성 경비원님이 발걸음을 멈추곤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저것들 사람 잘못 건드렸네.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종이컵 하나가 대굴대굴 굴러갔고 누구도 먼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도윤 씨는 천천히 손목시계를 풀어 카페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딸깍 금속 소리만이 정적을 깼죠. 우리 엄마한테 지금 당장 사과해. 뭐라고? 엄마한테 지금 당장 사과하라고. 남자 하나가 비웃으며 어깨를 으쓱였어요. 이 자식이 보자 하니까 그 순간 도윤 씨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윤명희 씨는 아들의 그 표정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처음 보는 아들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감동 기억에 큰 힘이 됩니다. 도윤 씨가 손목시계를 테이블에 올려놓은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남자 셋 중 가장 덩치가 큰 강철민 씨가 코웃음을 치며 한 발 다가섰습니다. 야 임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시계 벗어놓는 거 안 보여? 도윤 씨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감은 달랐어요. 강철민 씨 옆에 서 있던 남자가 피식 웃으며 끼어들었죠. 아니 형님, 이거 진짜 웃기네요. 시계 벗어놓으면 뭐 싸울 준비 됐다 이건가. 요즘 애들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 세 남자는 서로를 보며 키득거렸지만 발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윤명희 씨가 황급히 아들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도윤아 제발 엄마 말 좀 들어. 응? 엄마 괜찮아요. 제가 처리할게요. 처리는 무슨 처리야. 이 사람들 그냥 보내고 우리 들어가자. 윤명희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도윤 씨는 고개를 저으며 어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풀어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제가 나서야 해요. 그 말투는 단호했고 윤명희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강철민 씨가 허리춤에 손을 올리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야 너, 이 동네는 우리가 관리하는 곳인 거 몰라? 네 엄마 가게도 우리 손안에 있다고. 관리요? 그게 협박이면 협박이라고 똑바로 말하지 그래요. 이 자식이. 강철민 씨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 순간 도윤 씨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정면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강철민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형님, 그냥 가요. 이 자식 뭔가 이상해요. 옆에 서 있던 남자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강철민 씨는 체면이 구겨질까봐 물러서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그냥 어린 놈인데. 그래요. 자신 있으면 들어와 보세요. 도윤 씨의 말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날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어요. 멀리서 지켜보던 박기성 경비원님이 천천히 이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거기 무슨 일이야? 박기성 경비원님의 목소리가 골목 안으로 울려 퍼졌어요. 강철민 씨가 고개를 돌려 경비원을 보곤 인상을 찌푸렸죠. 아, 아저씨는 가만히 계세요. 우리끼리 얘기하는 중이니까. 얘기? 내가 보기엔 협박하는 것 같은데. 박기성 경비원님은 군인 출신답게 꼿꼿한 자세로 서서 세 남자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상관 말고 가세요. 괜히 끼어들었다가 다치세요.
내가 다치든 말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경비원의 단호한 말투에 강철민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상황이 점점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도윤 씨가 다시 한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과하세요. 그럼 이 일은 여기서 끝나요. 사과? 우리가? 강철민 씨가 헛웃음을 터뜨렸지만 그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거든요. 카페 건너편 편의점 주인도 옆 건물 세탁소 아주머니도 모두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야, 우리 가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결국 강철민 씨 옆에 있던 남자가 그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강철민 씨는 이를 악물며 도윤 씨를 노려봤지만 결국 발을 돌렸습니다. 좋아. 오늘은 봐주지. 근데 다음에 또 보면 가만 안 둬. 세 남자는 투덜거리며 골목 밖으로 사라졌고 그제야 윤명희 씨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도윤아, 너 정말. 엄마,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도윤 씨는 테이블에 놓인 손목시계를 다시 차며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박기성 경비원님이 천천히 다가와 도윤 씨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어요. 젊은이, 용기 하나는 대단하네. 근데 조심해야 할 거야. 조심이요? 저 사람들, 그냥 넘어갈 사람들 아니거든. 경비원님의 말에 도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에는 후회가 없었어요.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후련했습니다. 윤명희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자랑스러우면서도 두려웠거든요. 내 아들이 이렇게 강한 사람이었나? 그날 밤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도윤 씨가 남자들과 대치했던 그날 밤 윤명희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자꾸만 아들의 그 눈빛이 떠올랐거든요. 저 아이가 언제 저렇게 컸을까? 새벽 5시 윤명희 씨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카페 유리창에 빨간 스프레이로 낙서가 되어 있었거든요. 조심하라는 경고야. 커다랗게 쓰인 글자가 아침 햇살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윤명희 씨의 손이 떨렸고 급히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윤아, 엄마야, 카페 좀 와봐. 엄마, 무슨 일이에요? 그냥 빨리 와, 응? 전화를 끄는 윤명희 씨는 유리창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주변 상가 사람들이 출근하면서 하나둘 이쪽을 쳐다봤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저기 봐, 윤 사장님 가게. 어제 저녁에 무슨 일 있었대요? 쉿, 조용히 해요. 괜히 우리까지 엮이면 어떡해요.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며 빠르게 자리를 떴고 윤명희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분 후 도윤 씨가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카페 앞에 서서 유리창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죠. 엄마, 이거 어젯밤에 누가 한 것 같아. 도윤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천천히 풀었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 그럼 일이 더 커지잖아. 이미 커진 거예요. 엄마, 이런 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윤명희 씨는 아들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30분 뒤 파출소에서 경찰관 한 명이 출동했어요. 신고 접수하신 분이세요? 네, 제가 했습니다. 차민재 형사님이 유리창을 살펴보며 사진을 찍었어요. CCTV는 있으세요? 아니요, 저희 가게는 따로 설치 안 했어요. 차민재 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주변 상가 CCTV를 확인해 볼게요. 혹시 어제 특별한 일 있으셨어요? 도윤 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어제 있었던 일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차민재 형사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혹시 그 사람들 인상차게 기억나세요? 네, 정확히 기억해요.
도윤 씨는 강철민 씨와 일행들의 특징을 또박또박 설명했고 차민재 형사님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 볼게요. 형사님이 돌아간 후 도윤 씨는 청소 도구를 꺼내 유리창의 낙서를 지우기 시작했어요. 윤명희 씨가 옆에서 물티슈로 함께 닦아냈지만 빨간 스프레이 자국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우리 그냥 이사 가면 안 될까? 엄마, 도망가면 끝이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당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 도윤 씨는 손을 멈추고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제가 지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에 윤명희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2시쯤 카페에 손님이 한 명 들어왔어요. 박기성 경비원님이었죠. 윤 사장님, 오늘 아침에 봤어요. 유리창. 아, 네, 경비원님. 박기성 경비원님은 자리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순찰을 돌았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아니에요. 경비원님 잘못이 아니에요. 도윤 씨가 커피를 내오며 자리에 함께 앉았어요. 박기성 경비원님은 도윤 씨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이, 혹시 어디서 훈련 받은 적 있어요? 훈련이요? 어제 당신 눈빛 봤거든요. 그냥 평범한 사람 눈빛이 아니었어요. 도윤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냥 화가 났을 뿐이에요. 그래요, 그것도 중요하죠. 박기성 경비원님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곤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사람들, 이 동네에서 꽤 오래됐어요. 조심해야 할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잘못한 건 없어요. 절대로 물러서지 마세요. 경비원님의 말에 도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을 무렵 윤명희 씨가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도윤아, 엄마가 미안해. 왜요? 내가 이런 일까지 떠안게 해서. 도윤 씨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건 제 일이기도 해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윤명희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고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죠. 이 고요함이 폭풍 전의 정적일 수도 있다는 걸요. 윤명희 씨와 도윤 씨가 유리창 낙서를 지운 다음 날 도윤 씨는 평소처럼 인테리어 현장으로 출근했어요. 오전 10시 현장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다가 도윤 씨를 보곤 갑자기 입을 다물었거든요. 도윤 씨, 잠깐 사무실로 올래요? 현장 소장님이 무거운 표정으로 도윤 씨를 불렀어요. 사무실 문을 닫자마자 소장님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 오늘 아침에 전화 한 통 받았어요. 전화요? 당신 어머니 가게 관련해서 누가 협박 전화를 했더라고요. 도윤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내용이었는데요? 당신을 회사에서 자르라고, 안 그러면 현장에 문제를 일으키겠다고. 소장님은 책상 위 서류를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도윤 씨, 나도 입장이 난처해요. 회사 입장에서는. 소장님, 제가 처리할게요. 회사에 피해 안 가게. 어떻게 처리하려고? 도윤 씨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고 소장님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일단 며칠 쉬어요. 상황 정리되면 다시 연락하고. 소장님, 미안해요. 도윤 씨, 나도 먹고 살아야 해서. 도윤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짐을 챙겨 현장을 빠져나왔어요. 차에 올라타 핸들을 꽉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이렇게까지 할 거야? 분노보다는 황당함이 먼저 밀려왔어요. 오후 1시 도윤 씨는 집으로 가는 대신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차민재 형사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형사님, 혹시 조사 진행 어떻게 됐어요? 차민재 형사님은 서류를 넘기다가 도윤 씨를 보곤 자리를 권했어요. 앉으세요. 조사 중이긴 한데 증거가 부족해요. 증거요? 주변 CCTV를 확인했는데
그 시간대에 마스크 쓴 사람들만 찍혀서 신원 확인이 어려워요. 도윤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지금으로선 추가 피해가 발생하길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전에 예방하는 게 최선이지만. 차민재 형사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혹시 도윤 씨, 그 사람들이 누군지 정확히 아세요? 얼굴은 기억하지만 이름은 몰라요. 이 동네에서 활동하는 조직 인물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조심하세요. 도윤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파출소를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하늘이 흐렸고 곧 비가 내릴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도윤 씨는 어머니에게 회사 일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카페로 들어서자 윤명희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어요. 도윤아, 오늘 일찍 왔네? 네, 현장 일이 일찍 끝나서요. 거짓말이었지만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윤명희 씨는 커피를 내오며 앉았습니다. 도윤아, 오늘 손님이 별로 없었어. 왜요? 다들 우리 가게 피하는 것 같아. 유리창 사건 이후로. 윤명희 씨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도윤 씨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곧 다시 손님들 돌아올 거예요. 그럴까? 네, 제가 만들어 볼게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박기성 경비원님이 들어왔어요. 윤 사장님, 도윤 씨. 어서 오세요, 경비원님. 박기성 경비원님은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살피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낮에 그 사람들 중 한 명이 이 근처를 배회하는 걸 봤어요. 도윤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어디서요? 저쪽 골목 끝에서 카페 쪽을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윤명희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또 무슨 일을 벌이려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기성 경비원님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곤 도윤 씨를 바라봤어요. 젊은이, 혹시 밤에 카페 지킬 생각 있어요? 네, 당연하죠. 그럼 내가 도와줄게요. 혼자서는 위험해요. 도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윤명희 씨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밤 10시 카페 불이 꺼졌지만 안에는 도윤 씨와 박기성 경비원님이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지켜보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죠. 시간이 흘러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골목 끝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도윤 씨와 경비원님은 동시에 긴장했어요. 누군가 천천히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자정이 지나고 골목 끝에서 들리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도윤 씨와 경비원님은 숨을 죽인 채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한 남자의 그림자가 천천히 드러났어요. 강철민 씨였습니다. 그는 혼자였고 카페 앞에 멈춰서서 유리창을 물끄러미 바라봤죠. 박기성 경비원님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저 자식 혼자 왔네. 강철민 씨는 주머니에서 스프레이 캔을 꺼냈습니다. 도윤 씨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고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경비원님, 여기 계세요. 도윤 씨는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강철민 씨가 스프레이 캔을 흔들며 유리창에 뿌리려는 순간이었어요. 그거 내려놓으세요.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강철민 씨가 화들짝 놀라며 뒤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윤 씨가 서 있었고 그의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너 이 새끼가. 강철민 씨가 스프레이를 집어던지며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도윤 씨는 한 발짝 비켜서며 자연스럽게 그의 팔을 잡아챘어요. 찰칵. 강철민 씨의 팔이 등 뒤로 꺾였고 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나 이 새끼야. 조용히 하세요. 더 아프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도윤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손아귀 힘은 단단했어요. 강철민 씨는 몸부림쳤지만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기성 경비원님이 카페 밖으로 나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네, 기물 파손 시도 현장에서 범인 붙잡았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10분 후 파출소 순찰차가 도착했고
강철민 씨는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강철민 씨는 끌려가면서도 도윤 씨를 노려봤어요. 야, 너 두고 보자. 이게 끝이 아니야. 네, 법정에서 봐요. 도윤 씨의 담담한 대답에 강철민 씨는 이를 갈며 순찰차에 실렸습니다. 차민재 형사님도 함께 도착했고 현장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하셨어요. 이번엔 현행범이니까 구속 가능할 겁니다. 정말요? 네, 스프레이 캔에 지문도 남았고 증인도 있으니까요. 박기성 경비원님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증언할게요. 차민재 형사님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든든하시네요. 내일 오전에 파출소로 와서 진술서 작성해 주세요. 경찰이 떠나고 골목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경비원님이 도윤 씨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젊은이, 당신 움직임 보통이 아니던데? 그냥 운이 좋았어요. 운? 그게 운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도윤 씨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고 박기성 경비원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명희 씨는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지역 뉴스에서 강철민 씨의 체포 소식이 나온 거예요. 어젯밤 지역 상가를 대상으로 한 협박 및 기물파손 시도 혐의로 강모 씨가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윤명희 씨는 급히 도윤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뉴스 봤어? 네, 엄마, 이제 괜찮을 거예요. 너 어젯밤에 뭐 한 거야? 도윤 씨는 어젯밤 일을 간략히 설명했고 윤명희 씨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도윤아, 다치지 않은 거 맞지? 네, 전혀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윤명희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아들이 대체 어떤 사람이었던 걸까? 오후가 되자 카페에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윤 사장님, 뉴스 봤어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아들분이 정말 용감하시던데요? 사람들의 칭찬에 윤명희 씨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무렵 도윤 씨가 카페로 들어서자 손님들이 박수를 쳤어요. 도윤 씨, 수고 많으셨어요. 박기성 경비원님도 자리에 앉아 있다가 도윤 씨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요, 젊은이. 그날 저녁 카페는 오랜만에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도윤 씨는 마음 한 구석이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강철민 씨는 체포됐지만 그의 일당은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끝일까? 창밖을 바라보는 도윤 씨의 눈빛은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어요. 밤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강철민 씨가 체포된 지 사흘째 되던 날 도윤 씨는 현장 소장님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도윤 씨, 복귀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요? 네, 회사 측에서도 상황을 이해했고 오히려 당신이 용감하게 대처했다고 칭찬하더라고요. 도윤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내일부터 나와요. 밀린 현장 많으니까. 전화를 끊고 도윤 씨는 카페로 향했어요. 어머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카페 앞에 도착한 순간 도윤 씨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카페 안에 낯선 남자 두 명이 윤명희 씨와 마주 앉아 있었거든요. 강철민 씨의 일당이었어요. 도윤 씨는 천천히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남자 둘이 고개를 돌려 도윤 씨를 바라봤고 그중 한 명이 비웃듯 말했어요. 오, 소문의 주인공이 왔네. 무슨 일이세요? 도윤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윤명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윤아, 이분들이 강철민 씨 보석금 때문에 왔대. 보석금요? 남자 중 덩치가 큰 쪽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형님이 안에 계신 거 당신 때문 아니에요? 그건 강철민 씨가 저지른 일 때문이죠. 말 참 예쁘게 하시네. 어쨌든 우리 형님 보석금 3천만 원 당신이 내야 할 것 같은데요? 도윤 씨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왜 그걸 내야 하는데요? 당신이 신고했잖아요. 그럼 책임져야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도윤 씨에게 한 발 다가섰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럼 당신 어머니 가게는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시던가요? 순간 도윤 씨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협박? 아니, 제안이에요, 제안. 남자는 명함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던지고는 동료와 함께 카페를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윤명희 씨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어요. 도윤아, 이제 어떡하면 좋아? 엄마 괜찮아요. 제가 해결할게요. 해결은 무슨, 저 사람들 조폭이잖아. 도윤 씨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 아들 걱정은 내려놔도 돼요. 그날 저녁 도윤 씨는 차민재 형사님을 만나기 위해 파출소로 향했어요. 형사님은 도윤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들 강철민 씨 조직원들이에요. 이미 파악하고 있던 인물들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녹음이나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협박죄로 고소하려면요. 차민재 형사님은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도윤 씨, 혹시 위험하더라도 한 번 더 만나서 녹음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이 사람들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도윤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꺼내 형사님에게 보여줬어요. 차민재 형사님은 명함을 사진으로 찍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이 번호로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세요. 제가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다음 날 오후 도윤 씨는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제 카페에 오신 분 맞죠? 오, 생각보다 연락이 빠르네. 마음 정리됐어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좋아요. 그럼 오늘 저녁 7시 시장 근처 당구장 앞으로 와요. 전화를 끊고 도윤 씨는 차민재 형사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저녁 7시 시장 근처 당구장 앞입니다. 형사님에게서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음기 챙기고 절대 혼자 안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저녁 7시 도윤 씨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어요. 당구장 앞은 어두웠고 사람들의 왕래가 드물었습니다. 잠시 후 어제 카페에 왔던 남자 둘이 나타났어요. 왔네. 그래. 어떻게 할 거예요? 도윤 씨는 녹음기가 작동 중인지 확인하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보석금 얘기 다시 한번 정확히 해주세요. 뭐 간단해요. 3천만 원 내면 우리 형님 나오고 당신네 가게도 평화로워지는 거죠. 그게 협박 아닌가요? 남자가 피식 웃으며 도윤 씨의 어깨를 툭 쳤어요. 협박이라니 우리가 언제 협박했어요? 그냥 제안한 거지. 만약 제가 안 낸다면요? 그럼 당신 어머니 가게가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면 알겠죠. 그 순간 주변에서 차민재 형사님과 경찰관 2명이 나타났습니다. 거기 움직이지 마세요. 남자 둘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늦었어요. 차민재 형사님이 녹음 파일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박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남자 둘은 저항도 못한 채 수갑이 채워졌고 도윤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진짜 끝일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체포된 다음 날 오후 도윤 씨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 6시 한강변 벤치 혼자 와라. 안 오면 어머니가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한다. 도윤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급히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었습니다. 도윤 씨는 현장을 박차고 나와 카페로 달려갔어요. 숨을 헐떡이며 카페 문을 열었을 때 윤명희 씨는 손님과 통화 중이었습니다. 네, 예약 가능합니다. 도윤 씨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녁 6시 도윤 씨는 한강변 벤치에 도착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석양이 강물 위로 붉게 물들며 하늘 전체를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 멀리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차가 멈추고 뒷좌석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내렸어요.
5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는 단정한 인상이었지만 걸음걸이 하나하나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덩치 큰 남자는 멀찌감치 서서 주변을 경계했어요. 중년 남자는 천천히 도윤 씨 옆에 앉으며 담배 한 개비를 꺼냈습니다. 찰칵. 라이터 불꽃이 어둠 속에서 작게 타올랐어요. 장도윤 씨 맞죠?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감은 강철민 씨와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세요? 내 소개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당신이 내 사람들을 3명이나 경찰서에 보냈다는 건 알고 있죠. 도윤 씨는 남자의 눈빛을 똑바로 응시했어요. 그 사람들이 먼저 잘못한 겁니다. 잘못? 남자는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뿜으며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허허, 젊은 친구가 참 용감하네요. 강철민이 좀 경솔했어요. 인정해요. 하지만 당신도 선을 넘었죠. 제가 뭘 넘었다는 겁니까? 남자는 고개를 돌려 도윤 씨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 시선에는 위압감이 담겨 있었고 도윤 씨는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이 동네는 우리가 관리하는 곳이에요. 오래전부터요. 상인들도 알아요. 경찰도 알고 구청도 알죠. 균형이요? 그게 상인들 괴롭히고 협박하는 겁니까? 남자가 피식 웃으며 담배를 털어냈습니다. 우리는 그냥 질서를 유지할 뿐이에요. 질서라고 포장해도 범죄는 범죄입니다. 남자는 담배를 바닥에 비벼 끄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장도윤 씨, 당신 어머니 카페 참 아담하고 좋더라고요. 오늘 오후에 들렀어요. 그 말에 도윤 씨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에요. 충고죠. 남자는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도윤 씨에게 건넸습니다. 유통업 대표 김태준. 겉으로는 멀쩡한 회사 대표였지만 도윤 씨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 사람이 진짜 보스라는 걸요. 3일 드릴게요. 강철민이와 내 사람들 풀어주도록 합의서 쓰세요. 그럼 모든 게 끝나요. 만약 안 쓴다면요? 김태준 씨는 도윤 씨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어요. 당신 같은 젊은 친구가 그런 선택을 할 리 없겠죠. 어머니가 소중하니까. 그 말을 남기고 김태준 씨는 차에 올라탔고 검은 세단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도윤 씨는 벤치에 주저앉아 명함을 내려다봤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도윤 씨는 급히 차민재 형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사님, 혹시 김태준이라는 사람 아세요? 김태준? 유통업 하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차민재 형사님의 목소리가 급격히 심각하게 변했습니다. 도윤 씨, 그 사람 만났어요? 네, 방금 한강변에서. 젠장, 그 사람이 직접 나섰다는 건 일이 커졌다는 거예요. 이 지역 조직의 실세예요. 도윤 씨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형사님, 그 사람 잡을 수 있어요? 증거가 없어요. 모든 더러운 일은 부하들이 하거든요. 도윤 씨, 솔직히 말할게요. 합의서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형사님도 포기하라는 말씀이세요? 포기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그 사람 건드리면 당신뿐 아니라 어머니도 위험해져요. 전화를 끊고 도윤 씨는 한참을 멍하니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은 어둡게 가라앉았고 바람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카페로 돌아왔을 때 윤명희 씨는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왔어? 어디 갔다 와? 네, 엄마 잠깐 일 때문에요. 도윤 씨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날 밤 도윤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김태준 씨의 차가운 미소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3일 합의서를 쓰라고. 도윤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절대 굴복할 수 없었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면 선택이 쉽지 않았어요. 새벽 2시 도윤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며 결심했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해, 반드시.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3일의 시한 중 첫째 날 아침
도윤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카페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보다 먼저 가게 문을 열고 주변을 샅샅이 살펴봤어요. CCTV 설치 위치를 확인하고 비상구 동선을 점검했죠. 오전 11시쯤 박기성 경비원님이 카페로 들어오셨습니다. 도윤 씨는 커피를 내오며 자리에 함께 앉았어요. 박기성 경비원님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 씨, 혹시 군대 어디서 했어요? 순간 도윤 씨의 손이 미세하게 멈췄어요. 그냥 육군이요.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당신 움직임이나 눈빛 보면 보통 군대 다녀온 사람 같지 않거든. 도윤 씨는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박기성 경비원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의구심이 남아 있었어요. 오후 2시 카페에 낯선 남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도윤 씨가 커피를 내왔지만 남자는 커피를 마시지 않고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20분이 지나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도윤 씨는 남자가 감시자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김태준이 보낸 거야. 오후 5시 남자는 커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윤명희 씨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한 손님이네. 커피도 안 마시고. 엄마, 혹시 저런 사람 또 오면 저한테 바로 연락해요. 윤명희 씨는 아들의 심각한 표정에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저녁 8시 카페 문을 닫을 무렵 도윤 씨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2일 남았습니다. 현명한 선택하시길. 도윤 씨는 문자를 보고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때 박기성 경비원님이 카페 앞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도윤 씨와 눈이 마주쳤고 경비원님은 천천히 카페 안으로 들어왔어요. 도윤 씨, 지금 심각한 일에 휘말린 거 맞죠? 경비원님, 숨기지 마세요. 오늘 낮에 온 그 남자 저도 봤어요. 감시자예요. 도윤 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도 옛날에 이런 일 많이 봤거든. 헌병으로 20년 넘게 있었으니까. 박기성 경비원님은 자리에 앉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도윤 씨, 상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윤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김태준 씨의 명함을 꺼내 경비원님에게 보여줬습니다. 박기성 경비원님은 명함을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어요. 김태준, 이 사람 알아요. 이 동네에서 손 못 대는 인물이죠. 경비원님도 아세요? 옛날에 경찰들이 수군거리는 거 들었거든. 겉으로는 사업가지만 뒤로는 온갖 더러운 일 다 한다고. 도윤 씨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박기성 경비원님이 도윤 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젊은이, 당신 정체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번엔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김태준이 직접 움직이는 모습을 잡아야 하죠. 도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카페 유리창 밖으로 검은색 세단이 천천히 지나갔어요. 차 안에서 누군가 카페 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와 박기성 경비원님은 동시에 창밖을 바라봤어요. 차는 속도를 줄이며 카페 앞에 잠시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박기성 경비원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도윤 씨, 이거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압박이 시작된 거예요. 네, 알아요. 오늘 밤은 내가 여기서 같이 있을게요.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경비원님, 괜찮으세요? 괜찮고 말고 젊은이 하나 지켜주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날 밤 도윤 씨는 어머니를 집까지 바래다 주고 카페로 돌아왔어요. 박기성 경비원님은 이미 카페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오늘 밤 교대로 망을 봅시다. 감사합니다, 경비원님. 밤 11시 카페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창밖을 지켜봤어요. 골목은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지나자 멀리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도윤 씨는 긴장하며 몸을 낮췄습니다. 박기성 경비원님도 자세를 바로잡으며 창밖을 응시했어요. 누군가 천천히 카페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발소리는 느렸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분명했어요. 도윤 씨의 손이 주먹을 쥐었고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졌고 카페 유리창 앞에 멈춰 섰어요. 손전등 불빛이 카페 안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도윤 씨와 박기성 경비원님은 숨을 죽인 채 그 자리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긴장감이 극에 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카페 안을 천천히 훑고 지나갔습니다. 도윤 씨와 박기성 경비원님은 테이블 아래 몸을 낮춘 채 숨을 죽였어요. 불빛이 멈추고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죠. 누군가 카페 문 손잡이를 흔들었습니다. 덜컥, 덜컥. 잠긴 문이 열리지 않자 그림자는 골목 안쪽으로 이동했어요. 도윤 씨는 조용히 일어나 뒷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삐걱. 문이 열리고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죠. 그 순간 도윤 씨가 뒤에서 남자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흑. 도윤 씨는 재빠르게 남자의 팔을 비틀어 등 뒤로 꺾었어요. 남자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고 손전등이 굴러갔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도윤 씨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박기성 경비원님이 불을 켜자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죠. 낮에 카페에 왔던 그 감시자였습니다. 도윤 씨는 남자를 의자에 앉혔어요. 남자는 어깨를 주무르며 도윤 씨를 노려봤습니다. 이 새끼, 손 좀 봐라. 뭐하러 온 거예요? 남자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던졌어요. 봉투 안에는 윤명희 씨가 집으로 들어가는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당신 어머니 사진이지.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보여주는 거야. 내일까지 합의서 안 쓰면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순간 도윤 씨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박기성 경비원님이 급히 도윤 씨를 말렸어요. 도윤 씨, 진정해요. 하지만 도윤 씨는 남자를 벽에 밀어붙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우리 엄마한테 손 떼면 당신들 전부 가만 안 둘 거예요. 그 말투에는 전율이 느껴졌고 남자는 본능적으로 움찔했습니다. 나가세요. 그리고 김태준 씨한테 전해요. 절대 합의서 안 쓴다고. 남자는 비틀거리며 문 밖으로 사라졌어요. 카페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기성 경비원님이 도윤 씨에게 다가와 어깨를 잡았어요. 도윤 씨, 방금 그 움직임, 당신 보통 사람 아니죠? 도윤 씨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이 곧 답이었습니다. 박기성 경비원님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았어요. 젊은이 숨기지 말아요. 난 헌병 20년 했거든. 당신 같은 움직임은 특수부대 출신 아니면 나올 수 없어요. 도윤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경비원님, 제가 예전에 해군에 있었어요. UDT였습니다. 중령으로 전역했죠. 박기성 경비원님의 눈이 커졌어요. UDT 중령?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새벽 2시 두 사람은 카페 안에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박기성 경비원님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도윤 씨, 김태준을 유인하는 겁니다. 합의서 쓰겠다고 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녹음하는 거죠. 위험하지만 방법이 없네요. 내일 낮에 차민재 형사님과 상의해봐요.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도윤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엄마, 조금만 참아요. 제가 꼭 끝낼게요. 그날 오전 도윤 씨는 차민재 형사님을 만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형사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 씨, 위험하긴 하지만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제가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형사님, 녹음만 제대로 되면 김태준을 잡을 수 있죠? 네, 협박과 공갈 혐의로 구속 가능합니다. 도윤 씨는 김태준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합의서 쓰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
한강변에서 만나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네요. 오늘 저녁에 봅시다. 도윤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저녁 6시 도윤 씨는 녹음기를 옷 안에 숨기고 한강변으로 향했습니다. 차민재 형사님은 이미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도윤 씨는 벤치에 앉아 김태준 씨를 기다렸죠. 석양이 강물 위로 붉게 물들고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7시 정각 검은색 세단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김태준 씨가 차에서 내려 도윤 씨 앞에 섰죠. 장도윤 씨, 현명한 선택했네요. 도윤 씨는 일어서며 김태준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합의서 가져오셨어요? 당연하죠. 근데 그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은데요. 당신 정말 순순히 합의서 쓸 생각이에요? 김태준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네, 더 이상 엄마를 위험하게 할 수 없으니까요. 현명하네요. 그럼 서명하시죠. 김태준 씨가 서류를 꺼내는 순간 도윤 씨는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순간이었어요. 김태준 씨가 서류를 펼쳐 도윤 씨 앞에 놓았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면 모든 게 끝나요. 간단하죠? 도윤 씨는 서류를 천천히 내려다봤어요. 합의서에는 강철민 씨와 일당들의 혐의를 취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뭔데요? 도윤 씨는 김태준 씨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만약 제가 이 합의서에 서명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김태준 씨가 피식 웃으며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불편한 일들이 생기겠죠. 가게도 장사 못하게 될 거고요. 그게 협박 아닌가요? 협박이라니 그냥 현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동네는 우리가 관리하거든요. 도윤 씨는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관리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건데요? 김태준 씨는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뿜으며 말했어요. 상인들한테 일정 금액을 받고 우리가 이 동네 질서를 유지하는 거죠. 간단해요. 그게 불법 아닌가요? 불법? 허허, 젊은 친구가 참 순진하네요. 세상 모든 게 법대로만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도윤 씨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럼 제 어머니한테도 돈을 요구할 생각이었어요? 당연하죠. 한 달에 5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김태준 씨의 말에 도윤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녹음이 제대로 되고 있었거든요. 만약 제가 거부하면요? 거부? 그럼 가게 유리창이 자주 깨질 수도 있고 손님들이 안 올 수도 있겠죠. 김태준 씨는 담배를 끄며 도윤 씨에게 한 발 다가섰습니다. 장도윤 씨, 당신 똑똑한 사람 같은데 왜 이렇게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니라 불법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불법? 좋아요. 그럼 당신 어머니가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봅시다. 그 순간 주변에서 차민재 형사님과 경찰관 3명이 나타났습니다. 거기 김태준 씨, 움직이지 마세요. 김태준 씨는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차민재 형사님이 녹음기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태준 씨, 협박 및 공갈, 그리고 조직폭력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 새끼가 나 함정에 빠뜨린 거야? 김태준 씨는 도윤 씨를 노려봤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관들이 김태준 씨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당신 후회할 거야.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둬.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민재 형사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번 녹음 파일이면 최소 3년은 들어갈 겁니다. 김태준 씨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도윤 씨를 노려봤어요. 하지만 도윤 씨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한강변에는 도윤 씨와 차민재 형사님만 남았어요. 도윤 씨, 정말 수고했어요. 위험한 일이었는데 잘 해냈어요. 형사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 용기 덕분이죠. 그나저나 당신 UDT 출신이라던데 박기성 경비원님한테 들었어요. 도윤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은 그냥 가족 지키려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하긴 이런 용기를 낸 게 어디 평범해요. 차민재 형사님은 도윤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진짜 끝났어요. 김태준이 구속되면 이 동네도 조용해질 겁니다. 도윤 씨는 강물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난 거예요.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고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도윤 씨는 카페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도윤아, 무슨 소리야? 자세한 건 내일 말씀드릴게요. 엄마, 이제 안심하셔도 돼요. 윤명희 씨의 목소리에서 안도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도윤아,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엄마,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도윤 씨는 카페 앞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어머니가 평생 일군 이 작은 카페가 이제 다시 평화로워질 거예요.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김태준 씨가 체포된 다음 날 아침, 도윤 씨는 일찍 일어나 카페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보다 먼저 가게 문을 열고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상쾌한 아침 공기가 카페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오전 10시쯤 윤명희 씨가 카페에 도착했어요. 도윤아,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와 있어? 엄마,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윤명희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특별한 날? 네, 이제 진짜 평화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도윤 씨는 어머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설명했어요. 김태준 씨와의 대결, 녹음, 그리고 체포까지요. 윤명희 씨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도윤아, 너 혼자 그런 위험한 일을 다 한 거야? 혼자가 아니었어요. 박기성 경비원님이랑 차민재 형사님이 도와주셨어요. 윤명희 씨는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고생 많았어, 우리 아들.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게 끝났어요. 오전 11시쯤 박기성 경비원님이 카페로 들어오셨습니다. 윤 사장님, 도윤 씨, 어제 뉴스 봤어요? 무슨 뉴스요? 박기성 경비원님은 휴대폰을 꺼내 기사를 보여줬어요. 지역 조직폭력배 일당 검거, 유통업 가장한 범죄 조직 실체 드러나. 기사에는 김태준 씨의 사진과 함께 그동안의 범죄 행각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와, 이거 대단한데요? 네, 김태준이 구속되면서 그 밑에 있던 조직원들도 다 잡혔대요. 윤명희 씨는 기사를 읽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네. 네, 윤 사장님,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박기성 경비원님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곤 도윤 씨를 바라봤습니다. 도윤 씨, 당신 덕분에 이 동네가 깨끗해졌어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경비원님도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하지만 시작은 당신이 한 거잖아요. 용기 내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오후가 되자 카페에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윤 사장님, 뉴스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제 아들이 한 거예요. 도윤 씨, 진짜 멋있어요. 우리 동네 영웅이에요. 사람들의 칭찬에 도윤 씨는 쑥스러워하며 손을 저었어요. 저는 그냥 가족을 지킨 것뿐이에요. 저녁 무렵 차민재 형사님이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윤 사장님, 도윤 씨, 좋은 소식 들고 왔어요. 무슨 소식이요? 김태준이 구속됐어요. 재판까지 가면 최소 5년은 받을 것 같습니다. 윤명희 씨는 두 손을 모으며 안도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형사님. 그리고 강철민이랑 나머지 조직원들도 전부 기소됐어요. 이제 이 동네는 정말 깨끗해질 겁니다. 차민재 형사님은 도윤 씨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도윤 씨, 당신이 없었으면 이렇게 빨리 해결 못했을 거예요. 정말 수고했어요. 형사님이 더 수고하셨죠. 아니에요. 당신이 용기 내서 증거를 확보해줬잖아요. 차민재 형사님은 커피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나저나 여기 카페 분위기 참 좋네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감사합니다, 형사님. 밤 9시 카페 문을 닫을 무렵 도윤 씨는 어머니와 함께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명희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도윤아, 너 정말 대단해. 엄마, 저는 그냥 엄마를 지킨 것뿐이에요. 아니야, 너는 이 동네 사람들까지 지켰어.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아니? 도윤 씨는 어머니를 꼭 안아줬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우리 이제 편하게 살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거리는 조용했고 평화로웠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도윤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어요. 별이 총총히 떠 있었고 달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나고 이제 진짜 평화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도윤 씨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걸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아들. 그날 밤 도윤 씨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더 이상 두려움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가족을 지켰고 정의를 세웠으며 평화를 되찾았거든요.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김태준 씨가 구속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 씨는 다시 인테리어 현장으로 복귀했고 윤명희 씨의 카페도 평화를 되찾았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도윤 씨는 현장 일을 마치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카페 안에는 손님들로 가득했어요. 도윤 씨, 여기 앉으세요. 편의점 주인 김 사장님이 손을 흔들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도윤 씨가 자리에 앉자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세탁소 아주머니, 철물점 사장님, 분식집 사장님까지요. 도윤 씨, 우리가 감사 인사를 제대로 못했어요. 편의점 김 사장님이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우리 상인회에서 모은 거예요. 마음뿐이지만 받아주세요. 도윤 씨는 황급히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런 거 받을 수 없어요. 도윤 씨, 당신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편해졌는지 아세요? 세탁소 아주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김태준이한테 몇 년 동안 돈 뜯겼거든요. 말 못하고 그냥 참았어요. 저도요, 한 달에 30만 원씩 냈어요. 철물점 사장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도윤 씨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만 괴롭힌 게 아니라 이 동네 상인들 전체가 피해자였다는 거요. 그동안 정말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근데 도윤 씨가 나서주셨잖아요. 우리가 못한 일을 해주셨어요. 편의점 김 사장님이 도윤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도윤 씨, 진짜 고맙습니다. 도윤 씨는 감동받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낯선 여성 한 명이 들어왔어요. 30대 중반쯤 보이는 여성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장도윤 씨 계세요? 네, 제가 장도윤인데요. 여성은 명함을 꺼내 도윤 씨에게 건넸어요. 법무법인 정혜 변호사 강수진. 저는 피해 상인들을 대리해서 김태준 일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이에요. 도윤 씨 증언이 필요합니다. 도윤 씨는 명함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윤 씨 덕분에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어요. 언론에서도 관심 갖고 있고요. 강수진 변호사님은 주변 상인들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여러분, 이제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뜯긴 돈도 돌려받으실 거예요. 상인들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강수진 변호사님이 떠나고 카페 안에는 다시 활기가 돌았어요. 저녁 무렵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카페 안에는 도윤 씨와 윤명희 씨만 남았습니다. 도윤아, 오늘 봤지?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네, 엄마 몰랐어요. 윤명희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도윤아, 엄마가 미안해. 너한테 짐을 너무 많이 지운 것 같아서. 도윤 씨는 어머니 옆에 앉으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저는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지키는 게 평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 언제 이렇게 컸어?
윤명희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일상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음 날 일요일, 도윤 씨는 오랜만에 쉬는 날을 맞았습니다. 오전에 조깅을 하고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갔어요. 시장을 걷는데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윤 씨, 안녕하세요. 윤명희 씨는 쑥스러워하며 웃었고 도윤 씨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행복하죠? 응, 정말 행복해. 오후에는 카페에서 박기성 경비원님과 차를 마셨습니다. 도윤 씨, 요즘 어때요? 좋아요. 경비원님, 정말 평화로워요. 박기성 경비원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윤 씨, 혹시 UDT 시절 이야기 들려줄 수 있어요? 도윤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경비원님,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훈련하고 작전 나가고 목숨 걸고 일했죠. 그런데 왜 전역했어요?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쓰러지셨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 가족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요. 박기성 경비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었네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 씨는 어머니와 나란히 걸었어요. 거리는 평화로웠고 사람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는 문득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지키고 싶었던 거구나.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도윤 씨는 강수진 변호사님의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변호사님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어요. 도윤 씨, 오셨어요? 앉으세요. 도윤 씨는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책장에는 법률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오늘 불러주신 이유가 뭔가요? 재판 준비 때문이에요. 도윤 씨 증언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강수진 변호사님은 서류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피해 상인이 총 27명이에요. 김태준 일당한테 뜯긴 돈만 해도 2억이 넘어요. 도윤 씨는 서류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렇게 많았군요. 네, 그동안 다들 숨죽이고 살았어요. 도윤 씨가 용기 내지 않았으면 계속 그랬을 거예요. 강수진 변호사님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 씨, 혹시 군대에서 특수부대 있었다면서요? 아, 그게 어떻게? 박기성 경비원님한테 들었어요. UDT 중령 출신이라고. 도윤 씨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게 중요한가요?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런 경력 가진 사람이 왜 평범하게 살려고 하는지. 도윤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전 5년 전에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깨달았어요. 나라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가족을 지키는 게 더 급하다는 거요. 그래서 전역하신 거예요? 네, 후회는 없어요. 지금이 훨씬 행복하거든요. 강수진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멋진 선택이네요. 가족을 선택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재판 준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도윤 씨에게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도윤 씨, 다음 주 화요일 첫 재판이에요. 꼭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카페로 돌아가는 길, 도윤 씨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5년 전 UDT 중령으로 복무하던 시절이었어요. 어느 날 새벽 훈련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도윤 씨에게 전화가 왔었죠. 도윤아, 엄마야. 엄마, 이 시간에 왜요? 도윤아, 엄마가 병원에 있어. 그 말에 도윤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었습니다. 급히 휴가를 내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윤명희 씨는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 그냥 과로에서 쓰러진 거야.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은 달랐습니다. 보호자시죠? 어머님 상태가 좋지 않아요. 스트레스성 협심증이에요. 계속 무리하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날
도윤 씨는 결심했었습니다. 엄마 곁에 있어야겠다. 저녁 신청을 하고 어머니 곁으로 돌아왔었죠. 카페 앞에 도착한 도윤 씨는 창문 너머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윤명희 씨는 손님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커피를 내오고 있었습니다. 건강해 보였고 행복해 보였어요. 도윤 씨는 미소를 지으며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도윤아, 어서 와. 배고프지? 엄마가 김밥 싸놨어. 도윤 씨는 어머니가 준비한 김밥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거야. 이 평범한 일상이. 저녁 무렵 박기성 경비원님이 카페로 들어오셨습니다. 도윤 씨, 오늘 변호사 만나고 왔다면서요? 네, 경비원님 다음 주에 재판 있대요. 잘 됐네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처벌받아야죠. 박기성 경비원님은 차를 마시며 도윤 씨를 바라봤어요. 도윤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네, 처음 봤을 땐 뭔가 짐을 진 것 같았는데 지금은 편해 보여요. 도윤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경비원님, 이제 진짜 평화로워요.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히 떠 있었고 달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는 중얼거렸어요. 엄마, 제가 옆에 있을게요. 평생. 다음 주 화요일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도윤 씨는 정장을 차려입고 법원으로 향했어요. 법정 안에는 피해 상인들이 모여 있었고 김태준 씨는 수임복을 입고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태준 씨는 도윤 씨를 보자 차갑게 노려봤어요. 하지만 도윤 씨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강수진 변호사님이 증거 자료를 제출했어요. 재판장님, 피고 김태준은 지난 5년간 이 지역 상인 27명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공갈 및 협박을 자행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법정 안에 김태준 씨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거부하면 가게 유리창이 자주 깨질 수도 있고.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재판장님이 도윤 씨를 증인석으로 불렀습니다. 증인, 선서하십시오. 도윤 씨는 선서를 마치고 자리에 앉았어요. 강수진 변호사님이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와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제 어머니가 운영하는 카페의 피고 측 조직원들이 찾아와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도윤 씨는 차분하게 그날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강철민 씨와의 대치, 낙서 사건, 그리고 김태준 씨와의 만남까지요. 증인께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왜 그렇게 하셨나요? 도윤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어머니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도요.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재판장님이 정숙을 요구했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어요. 증인께서는 해군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증인께서는 일반인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훈련받았으니까요. 그럼 증인께서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닙니까? 강수진 변호사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증인은 정당방위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재판장님이 손을 들어 정숙을 요구했어요. 기각합니다. 증인, 답변해 주십시오. 도윤 씨는 피고 측 변호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먼저 폭력을 쓴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 건 우리 어머니와 이 동네 사람들을 지킨 것뿐입니다. 재판은 2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피해 상인들의 증언이 계속되었고 김태준 씨의 범죄 사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장님이 김태준 씨에게 물었어요. 피고 할 말 있습니까? 김태준 씨는 한참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에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재판장님이 선고를 예고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선고 공판을 열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온 도윤 씨에게 상인들이 다가왔어요. 도윤 씨, 정말 수고했어요. 덕분에 우리가 제대로 말할 수 있었어요. 편의점 김 사장님이 도윤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윤 씨, 고맙습니다. 진심으로요. 도윤 씨는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강수진 변호사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도윤 씨, 오늘 증언 정말 훌륭했어요. 다음 주 선고에서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법원을 나서는 도윤 씨에게 윤명희 씨가 달려왔어요. 도윤아, 엄마, 왜 여기 와? 재판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렸어. 고생했지? 윤명희 씨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도윤 씨는 어머니의 품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이제 진짜 끝나요. 그래, 우리 아들 정말 잘했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쏟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오가고 있었어요. 도윤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는구나. 그의 마음은 가벼웠고 발걸음도 가벼웠어요. 어머니와 함께 걷는 이 평범한 순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습니다. 선고 공판이 열리는 금요일, 도윤 씨는 윤명희 씨, 박기성 경비원님과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정 안에는 피해 상인들과 언론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김태준 씨가 수임복을 입고 피고석에 들어왔습니다. 재판장님이 입장하고 법정이 숙연해졌어요. 피고 김태준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님은 서류를 펼쳐보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5년간 상인 27명을 대상으로 공갈 및 협박을 자행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총 2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재판장님이 김태준 씨를 바라봤어요. 피고 김태준, 일어서십시오.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탕! 재판장님이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도윤 씨는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법정을 나서자 상인들이 도윤 씨를 둘러싸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윤명희 씨가 아들에게 다가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윤아, 이제 진짜 끝났네. 네, 엄마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쏟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오가고 있었어요. 박기성 경비원님이 도윤 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젊은이 정말 잘했어요. 세 사람은 함께 카페로 향했어요. 도윤 씨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정의를 세웠고 가족을 지켰으며 이웃들에게 평화를 되찾아줬어요. 한 달 후 카페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습니다. 윤명희 씨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고 도윤 씨는 주말마다 카페를 도왔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도윤 씨는 카페 앞 벤치에 앉아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상인들은 평화롭게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박기성 경비원님이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도윤 씨, 이 풍경 참 좋죠? 네, 경비원님, 이게 제가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잘 지켰어요. 정말로요. 윤명희 씨가 커피 2잔을 들고 나왔어요. 도윤아, 경비원님, 커피 드세요.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쏟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어요. 도윤 씨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죠? 응, 정말 행복해. 윤명희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도윤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새들이 자유롭게 날고 있었어요.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참으며 살아요. 하지만 누군가는 끝까지 참지 않아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의 용기가 세상을 바꿔요. 윤명희 씨가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도윤아, 후회 없지? 네, 엄마 전혀요. 도윤 씨는 카페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명인의 카페. 어머니가 평생 일군 이 작은 카페가 이제 다시 평화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도윤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모든 게 끝났다. 아니,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평범하지 않다. 가족을 지킨다는 것, 이웃을 지킨다는 것, 정의를 세운다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용기다. 도윤 씨는 일기장을 덮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고 달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동네 한 구석에서는 한 청년의 용기가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감동기억 채널이었습니다.